아니 헌법재판소가 어제 그 어떻게 연기한 마은혁 재판관 그 임명을 보류한 그 최상목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좀 미뤘어요. 예. 이게 좋은 징조입니까? 나쁜 징조입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소송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네. 국힘이 그 선고 3일 전에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예. 이제 선고 국회의장이 3일 전에? 예, 예. 국회의장이 그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네. 본인의 판단으로 그냥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그 적격이 없다, 원고에 적격이 없다라는 네. 식의 주장, 그러니까 예. 권한쟁의 심판에 애초에 자격이 되지 않는다 네. 이런 주장을 갑자기 제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으니 네. 그걸 또 판단을 안 해줬다고 얼마나 또 나중에 네. 안 그래도 지금 헌법재판 결과를 그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근데 이게 좀 그러니까 찜찜한 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선고일 또 3일잖아요. 예. 새로운 뭔가를 또 내밀면 어떡합니까? 그럼 또 변론 제기되는 건가요? 아니 뭐 그거 그런 거 있어요. 네. 그 소송법상에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라고 있거든요. 어, 실기. 그러니까 그 소송 지연을 위한 게 뻔한 네. 새로운 어떤 주장을 내세운다거나 하는 예. 것들은 예. 그거는 그대로 그냥 저 무시해 버려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네. 3일 전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무시해도 뭐 별 할 말 없는 일인데 현재 입장에서는 그 시비거리를 최소화해서 이걸 가지고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키는 일을 막자라는 생각이 일단 있었을 것 같고 하나가 예.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는 이제 윤이 믿고 있는 그 3명 정영식, 김영도, 조한창이 이거는 저기 해서 좀 저 연기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뭐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흔적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들 시켜준 사람들 쳐다보면서 네. 그런 설령 가능성이 탄핵 있어 파면 보이고. 쪽에 그 결정을 하더라도 예. 그리고 또 이거를 받아들인 재판관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늦어져 가지고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네. 불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크게 뭐 그 결론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 헌법 소원이 하나 제기돼 있고 권한쟁의 심판이 가 있잖아요. 네. 임명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네. 근데 권한쟁의 심판을 낼 때 국회의장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고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더라도 예.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다라는 네. 걸 인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요. 네. 그러면 그 가처분 신청은 이 권한쟁의 사건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근데 권한쟁의 그 사건을 어제 선고를 해버리면 네. 이 가처분도 사라지는 거예요. 네. 이게 본안이 없어져 버리니까 예. 선고로 인해서. 예. 그러니까 요거를 남겨두면 이 가처분도 살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최상목의 태도를 봐서 이거가 다음 기일 전에 헌재가 가처분 심판을 해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어요. 마은혁의 지위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남겨뒀다는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반대 방향에서 끝까지 임명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면 헌재 입장에서 이거를 마은혁 재판관을 뭐랄까 저들이 어떤 시비를 걸 수 있는 사안을 남겨놓은 채로 그 9명이 채워졌을 때 네. 그러면 이들이 취할 전략이 뻔하다고요. 와가지고 이제 마은혁 재판관 인정할 수 없네부터 시작하다가 그렇죠. 이제 재판부 구성이 바뀌었으니 그러면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된다. 그 갱신이라고 하는 건 양승태 때 썼던 수법인데 전에 했던 거 다 다시 읽기 하는 다시 거. 읽기 하는 거에 그걸 하자고 해서 또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9명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렇다면은 지금 8명도 충분히 그 파면을 결정할 수 있을 지금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헌재가? 예.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죠. 지금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없다니까요. 윤석열이 거짓말이라도 안 하면 또 모르겠는데. 예. 거짓말까지 했으니까. 근데 정영식 보면은 절대로 그 뭐 기각이나 각하로 갈 것 같진 않아요. 정영식 지금 하고 있는 저거를 보면요. 예. 정영식도 그렇고 김영두도 그렇고 원래 법정에서 벌어질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싸하게 항상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돌아서서 딴짓을 해서 그렇지. 근데 저거는 지금 상황은 돌아서서 딴짓을 하려 그래도 너무 비빌 언덕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 곽종근 같은 사람 지금 증인신문 이제
시작돼서 나오는데 네.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어떻게 그 요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 특전사령관 곽종근 예. 그분은 뭐 내란에 이제 뭐 가담을 했지만은 예. 그래도 부하한테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측은한 마음도 생기고, 야, 저 양반은 진짜 딱하긴 하죠. 윤석열 시대를 만나서 불행해졌지만 참 괜찮은 군인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아니, 거기까지 가시는 아, 건 그런가요? 좀 아니, 그래도 맞고 현장에서 뭐 이렇게 일체 뭐 대민 뭐 사격이라든지 이런 뭐 체포 구금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이런 것만 해도 가지를 말았어야죠. 왜 거기 헬기태도 다 보냈는데 죄송합니다. 무슨 죄송합니다. 식탁까지 갖고 가라 그러고 다 했는데 아. 그러니까 참 보면은 네. 순수한 사람이야. 우리 김 목사님은 조금만 착한 일 하면 착해 보이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리면 정말 나쁜 놈이고. 그렇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 아니 근데 그러면은 곽종근 그 사람이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증언을 네. 유지하니까 그래 윤석열이 꼼짝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검사와 군인의 차이를 보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옛날에는 정치군인이라는 말이 횡행했잖아요. 그 말이 사라졌잖아요. 네. 이제 요새는 없잖아요. 네. 예. 정치 검사라는 말이 이제 그걸 대체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치 검사 출신들이 하는 그 거짓말의 수준과 이 정치 군인들이 하는 거짓말의 수준이 네. 그 놓고 보시면 예전에 그 저기 뭐야 5.18 쿠데타 했던 놈들이 와서 그 어거지 쓰면서 거짓말했던 거. 그렇죠. 광주 그 같은 것도 다 시민들의 책임이고 지들은 발표 안 하려 그랬는데 시민들이 자극해가지고 했다 뭐 이런 자위권 식으로 발동이라는 예. 뭐 이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때 그 정치군인 정치검사들의 언행이 똑같아요. 하는 그 수준이나 짓거리가. 우리 군이 많이 발전했군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쿠데타의 경험을 겪고 나서 그나마 군은 좀 정리가 된 편이잖아요. 네. 민주화에 발맞춰서 예.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도 거짓말 잘합니다 원래. 그 박안수나 그 저 뻔뻔하게 다 거짓말 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네요. 정장은 예. 거짓말 잘하는데 게다가 기독교인이. 응?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이나 이런 친구들도 거짓말 많이 했죠. 네. 근데 그 거짓말의 수준이 예. 그래도 이 사람들은 지네 조직을 생각하고 부하를 생각한다고. 아이고. 지들이 절대적인 어떤 명령권자라는 위치에서 예. 사람들을 그렇게 저기 했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이 보세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지가 가장 절대적인 명령권자 아닙니까? 네, 그걸 네. 다 부인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 이 정치검사의 수준 예. 이걸 아실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그 살짝 비틀어서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예, 그냥 예. 아예 생판 다른 사실을 얘기하고 예, 있으니.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예. 체포에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요새. 아, 이거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아마 그래서 곽종근 이런 분들은 또 지금 듣기로는 그 이인형도 예, 예. 감옥에서 이를 갈고 있다는 얘기 있던데 맞습니까? 여인영이도. 여인형, 아 이인형이 아니라 예, 여인형. 예예예. 그렇죠. 그게 눈물을 자기들이 흘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군인들 입장에서 저기에 가담해서 참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쟤들이 순간적으로 눈이 멀었던 게 나 포스터 될 수 있다. 그게 제일 큰 거거든요. 따져보면. 예예예. 그리고 대통령이 불러다가 무슨 밥 먹이고 술 먹이고 하는 게 네. 민주화 이후에 없었던 일이에요. 무슨 군인들을 그리고 그 별 셋 한 사람이 대통령하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밥 먹을 수 있는 그 레벨이 안 된다니까. 근데 그렇게 해주니까 처음에는 본인들이 그 주입 받았던 네. 이제 그 육사든 경찰대든 지금 알고 보면 사실상 파시즘 교육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령의 절대 복종이고 예. 국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헌법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지 상급자의 의도를 두고 거기에 따르는 거에만 그냥 맹종하는 네. 이런 식의 교육이 지금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사람들이 그나마 기대했던 거는 시켜서 했으니까 시킨 사람이 예. 자기가 계속 우리 데려다가 밥 먹이고 술 먹여 가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주도하고 계획 짜고 해서 했으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를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나와버리면 이게 진짜 온 국민이 다 하는 거짓말이에요. 예. 이게 뭐 어떻게 저렇게 그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